남편이 군인입니다. 진지에 가 있을 때가 많다 보니 내려와 있을 때 남편과 함께하는 취미를 갖고 싶습니다. 낚시하러 가긴 싫어요. 뭘 하면 좋을까요? 유튜브로 보다가 드디어 실물을 영접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우리 어디 계세요? 아, 거기 계세요? 마이크 한 번만 잡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누구랑 오셨어요? 남편이랑 왔어요. 아, 남편이랑 오셨어요? 남편분은 근무지가 어디세요? 안양인이요. 안양. 근무지를 몇 년 만에 한 번씩 바꾸시죠? 군인분들은, 직업 군인분들은? 아직은 안 바뀌었. 아직은 안 바꿨어요? 네. 보통 몇 년 있다 바꾸시죠? 그렇진 않아요? 13년 3년. 13년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무작위로 찍혀서 다른 데로 가던가 아니면 옮겨야 돼요. 어쩌면 그런 생각도 드네요. 같이 붙어 있어서 고마움을 모르는 것이 좋을까? 떨어져 있다가 가끔 봐서 너무 안타깝고 소중한데 같이 오래 못 있어서 좀 아쉬운 게 더 인생에 좋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드네요. 뭐가 좋은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저는 군인이 되고 싶네요. 지금 남자분들 표정이다. 알겠습니다. 무슨 표정인지. 근데 저는 뭐 이게 제가 뭐 드릴 말씀 있는 건 아니고 전에 군인분들하고 한 1년 반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강연을 했는데 그때 이제 군인분들,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은 군인이라고 할 때 사병, 병사만 대부분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부사관분들이나 장교분들은 20년, 30년 근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딱 자기 직장을 지킬 수 있어야 병사들에게 또 잘 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일단 너무 많이 이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고 그리고 또 집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남편이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할 수가 없고 근데 그냥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일터에서 열심히 살아서 국가에 이바지하는 거지만 특별히 군인이나 경찰이나 뭐 소방공무원이나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자기 자리들을 다 직장으로서지만 당연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기본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조금 더 알아준다면 그분들의 프라이드가 조금 더 올라가고 조금은 뭐 그럴 거 생각은 해봤습니다. 어쨌든 제가 대통령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책은 제가 오늘 꼭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뭐 따로 그럴 거는 없지만 너무 좋은 사람이랑 연애 중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마음의 두근거림과 설렘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편하기만 한 연애도 괜찮은 좋은 연애입니까? 연애겠죠? 손들기 곤란하지 않으시면 손 드시면 더 자세한 얘기를 서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세요? 그게 왜 뽑혔냐고요? 선생님이 썼기 때문에요. 자, 그래요. 오늘 남자친구랑 온 건 아니잖아요. 예. 혼자 오셨죠? 네. 그래요. 원래 다른 남자친구분하고 교제할 때도 두근거림이나 설렘은 없으셨어요? 아니요. 있었어요, 그때는? 그럼요. 아니, 나이가 나이인지라. 근데 화가 많이 나 있으시네요. 자, 근데 지금은 편하시고 이분하고는 뭐 결혼 생각 있으신 거예요? 아니요. 아직 나이가 그런 나이는 아닌데. 지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사람한테 지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편하기만 한 연애.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편한 거는 숯불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강연 들어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열정이 애초에 없었으면 식을 것도 없고 그냥 스포츠처럼 은근히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편한 거의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언어의 궁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궁금한 거 있었어요. 네. 아까 남자가 열정이 식으면 피곤해진다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오빠가 대학원생인데 항상 달고 사는 소리가 자기야 피곤하다. 자기야 너무 힘들다. 그냥 항상 절 만나도 연애 오래 되진 않았는데 피곤하다고요? 네, 항상 피곤해 하거든요. 늘상 피곤이 쩔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학원생의 종특인지 아니면 그냥 진짜 제 그쵸. 진짜 피곤해서 그런 거겠죠. 뭔가 뭐 식을 열정도 애초에 없었지만. 그러니까 근데 뭐 지금 재혼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젊어 보이시는데. 그쵸. 근데 귀신은 아니죠. 귀신. 지금 흉내도 어렵네. 설마 그게 말씀하실 줄 몰랐는데. 그래도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솔직하게 술자리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는 게 저는 훨씬 좋다고 봐요. 네. 저는 뭐 이건 뭐 그냥 제 생각은 이런데요. 제가 만약에 이제 여동생이라고 한다면 조카. 조카. 조카 없어요. 자, 조카 없는데. 자, 그래요. 조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인 거니까 연애를 잘해서 결혼을 한다면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연결해서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누구하고 가족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주의자냐면, 왜냐면 제가 누나가 4명 있고 또 친엄마도 1명 있기 때문에 그 여자의 삶을 보면서 가족이 되는 거랑 친구는 좀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남자도 친구로는 되게 좋은 형이 있는데 저 형이 우리의 가족이 되는 건 좀 이런 경우에 형이 있어요. 근데 그런 제가 추천하는 남자의 기본은 그 기본적 언어가 좋은 남자가 저는 가족이 되는 데로는 좋은 것 같아요. 돈 벌고 이러는 거는요. 갑자기 돈을 많이 벌지 않으면 고마움은 무뎌져서 없어져요. 결국은. 이 남자가 원래부터 1,000만 원 벌었어요. 그럼 갑자기 7,000만 원 벌어야 고마워요. 1200, 1250, 1270 이렇게 벌면은 깜짝깜짝 할 건 빨리빨리 갖고 와 이렇게 된다고요. 한 번에 땡기라고. 돈 못 써서 지금 뭐. 그러니까 원래 500 받잖아요. 그럼 500에 인간은 적응해서 살아요. 300 받아도 살고요. 700 받아도 돈이 모질라요. 2,000만 원을 받아도 돈이 모자라다니까요. 그러니 어차피 초반에만 그것이 있지 길들여지면 고마움은 자기가 부던히 새로워지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 그렇지만 언어는 계속 인간을 새롭게 한다. 그러니 피곤하더라도 이 남자의 기본 세팅 값인 언어가 좋다면 전 그런 남자에게 베팅해봐라라고 추천할게요.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기본 값이. 아주 바른 아이예요. 근데 저는 그 남자분에게 선생님을 다시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좋아요. 그런 남자 한번 베팅해보세요. 예. 결혼 말고 진지하게 한번 사귀어보세요. 예. 만난 지 얼마 되셨죠? 귀신은 아니죠. 만난 지 얼마 되셨어요? 1년 조금 안 되게 100일 정도? 그러면 근데 지금 100일인데 피곤하다는 건 좀 사인이 있긴 한데 근데 뭐 대학원생이니까 많이 피곤할 거예요. 교수님들한테도 시달리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래도 한 남자가 호르몬이 떨어질 때까지는 애초에 사귀어보세요. 호르몬이 없었던 거 애초에 같기도 호르몬이 해요. 없었어요? 그러면은 선택하려면 포기해야 하니 선생님이 좀 더 가치 있는 걸 선택하고 나머지는 포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평생을 같이 하고 싶은 남자친구가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결혼한 후에 미국에서 살려고 합니다.
한국에 남아있는 가족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엄마와 떨어지는 것이 가장 슬픕니다. 엄마가 정말 원하는 것은 엄마처럼 딸을 돌봐줄 수 있는 남자를 내 딸이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얘기하고도 감동적이네요. 두 번 이혼 후에 세 딸을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23살 큰 아이가 직장을 그만두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 다니다가 그만두고 새로운 것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길을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문구가 마음에 뭉클합니다. 도와주세요라고 썼습니다. 혹시 손을 드실 수 있으셔요? 네, 우리 저 뒤에 계시네요. 얘가 어려서부터 이제 집에 평화롭지가 않았던 것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고 이제 아빠가 엄마 때리는 모습도 보고 막 응급실 실려가는 것도 보고 그리고 또 그 후에 또 안 좋은 상황들이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서 그 쌍둥이가 마음의 상처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거든요. 근데 저하고 되게 많이 싸우고 저한테도 많이 맞고 저도 막 아이를 심하게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가 제가 무서워서 저하고 같이 있기는 한데 저항을 하고 싶어 하지만 그 두려움이 있어서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안타까운데 어떻게 도와줘야 될 줄 모르겠어요. 저희 집 같기도 하고 저희 형네 집 같기도 하네요. 저희 형네도 딸 쌍둥이인데요.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으면 안 됐는데 엄마가 좀 그런 게 있었어요. 형이 종손이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근데 그게 다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 엄마 때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이 엄마도 어디에서 영향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남편 역할을 못하니까 엄마는 아들이 남편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제 이 남편이 애를 큰아들이 낳는데 종손이니까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아들을 낳기를 바랬는데 딸을 낳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름을 그 형도 이제 그걸 알아가지고 처음에는 이름을 새라고 짓겠다는 거예요. 새. 저희 성이 김인데 그래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말도 안 된다. 이제 막 농담 반 진담 반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딸이니까 딸이면 안 된다 이렇게. 근데 또 이제 형수님이 아이를 가졌는데 쌍둥이인 거예요. 근데 딸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도 애를 셋을 낳는데 요즘에 애 셋 키우기 어렵거든요. 근데 종손이니까 남자아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또 형은 또 장손이니까 또 이 부담감이 또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요 쌍둥이에 대한 좀 미움이 생겨버리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그러니까 이제 쌍둥이들이 있는 데서도 엄마가 좀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너희들 때문에 내 아들이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도 좀 삐뚤어져 나가더라고요. 지금은 돌아왔어요. 둘 다. 아마 선생님 아이들도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러길 바래요. 지금은 되게 그리고 왜 때리셨어요? 속상하셨겠지만.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 어머니도 그랬던 것처럼 그러면 안 되는데 저도 은연중에 큰 아이들을
제 목숨하고 바꿀 만큼 이뻐하면서도 음, 또 원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 스스로 막 질책도 하고 원망도 음. 하고 나 같은 게 왜 엄마가 됐지 막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되고 아이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한번 오픈해서 하신 적이 있으세요? 말은 했는데 아, 그러니까 저도 너무 버겁고 그러니까 저도 또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음, 말해놓고도 또 며칠 지나면 또 다시 또 상처되는 말 주고 또 미안하다고 했다가 또 상처되는 말 주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엔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엄마가 일단은 딸들은 혹시 제 강연을 아나요? 제가 이렇게 듣다가 네. 우리 아이한테 도움이 될 만한 건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주거든요. 네. 근데 작은 아이는 듣는다고는 하는데 잘 모르겠고요. 큰 아이는 그냥 패스해 버리더라고요. 아, 패스. 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큰 아이는 자기 지금 관심사가 뭐 음악 이렇게 기타 공연하고 막 이런 거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들하고만 어울려요. 그러니까 자기 대학 때 친구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하고 사회에서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자기를 표현하고 이렇게 나타내고 자기 인정받고 싶어하고 예쁨 받고 싶어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적당한 선에서 잘 어울려 다니는 건 좋다라고 그냥 네. 인정을 그러면은 해줘요. 이렇게 하시죠, 어머니.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니까 제가 티켓을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따님하고 지역이 어디세요, 어머니? 부천이요. 그러면 일단 12월 티켓을 따님하고 어머니 거하고 2개 드리고 패스한 딸은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마음이 많이 상했거든요, 지금. 그럼 뭐 계속 기타 쳐서 기타리스트 되라고 하세요. 또 세상에 그런 훌륭한 사람도 필요하니까. 아직 큰아이는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면 큰아이의 공간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둘째 딸은 혹시 그냥 같이 올 수 있다면 함께 듣는 게 전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결코 쉽지 않고 매우 복잡한 거지만 어머니가 그거를 오픈했기 때문에 어머니는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이 되신 겁니다. 네. 그리고 아니 운 게 아니고 눈이 잠깐 이래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냥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강연도 듣고 이런 모임도 오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거 하면서 계속 살아나갔으면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인을 자책하지도 마시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네. 그리고 꽃이 떨어졌다고 끝나는 건 아닙니다. 꽃이 떨어지면 열매가 시작되기도 하니까 예쁜 자존심의 꽃이 떨어졌다고 삶이 끝났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꼭 자존심만으로 사는 건 아니거든요. 네. 사람은 인격으로도 살고요. 그래서 똑똑하다 이런 말은 20, 30대 때 듣는 게 칭찬입니다. 20, 30대 때 참 똑똑해 저 친구. 40, 50이 되면은 인격적이라는 말이 칭찬이래요. 60, 70이 되면 저분은 덕이 있다는 말. 80이 넘으면 그분은 어른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막 50, 60인데 똑똑하셔. 어찌나 그렇게 똑똑하신지. 사리에 분별하시고 총기가 하늘을 찌르시더라고. 이거 지금 쌍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올해 40대신가요? 49이요. 네, 그러면 이제 인격적이다라는 말을 들으면 좋을 때니까. 근데 인격은 자존심의 꽃이 보통 떨어지고 나서 시작되는 열매 같은 거니까 세상을 너무 이쁜 맛으로만 살지 않아도 세상은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기 있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되시면 감사합니다. 따님하고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가끔 강연을 하면서 버거운 질문들을 받을 때 내가 마음을 같이 하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그 당사자는 얼마나 힘든 시간을 지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참 뭘 어찌할지를 모르는 상황이 조금 돼요. 저는 아직 인생의 노하우가 많은 것도 아니고 나이가 경륜이 아주 많은 나이도 아니고 저도 이제야 30대를 넘어서 50이 돼가네요. 짜증나네요. 자, 이제 그런 저도 젊은인데 근데 이런 생각은 합니다. 누군가가 엄청 명석한 지혜의 말을 내려줄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야기하지 못하는 슬프고 아픈 얘기들을 할 수 있는 분위기만 되어도 그리고 누군가의 그런 용기 있는 자기 고백을 듣기만 해도 다른 누군가의 마음에 어떤 강연자도 줄 수 없는 그 독특한 진동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 프로그램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비관적인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이 영원하지 못하니까 오늘 한 번이 소중하다고 느끼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이 직장도 영원한 게 아니고 이 상황도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 소중하게 생각할 것은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희망을 갖고 이 시기를 견딜 것은 또 견뎠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초반에 강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죽지 마시고 지금 버티시는 것도 힘을 쓰시는 거기 때문에 너무 한꺼번에 이겨내려고 하지 마시고 잘 버티시고 좋은 얘기 듣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좋은 헬스케어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만간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n the wake of the storm, I was shaken, I was reborn. I got another shot to make it to the top today. I'm pulling up the sutures, I'm ready for the future. I'm ready for the slings and arrows and the fortunes lost. And there's a voice that's buried deep inside my head. As it stumbled out, it said, hey, I got another chance. I was living like a zombie, head in a trance.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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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we're slow, and life is all you know. And when it flashed before my eyes, I realized this is everything. And when it flashed before my eyes, I realized this is everything.